슬슬 고점에 가까워지는 신호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당장 다음 달, 만약에 느리면은 내년 초중순.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시장의 색깔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인데요. 오늘의 공부도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바퀴벌레가 발견.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바퀴벌레랑 나랑 뭔 상관인데? 하고 봤더니 슬슬 이상한 악재가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바퀴벌레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뭔 소린가 봤더니 미국 금융권 부실 채권 우려 및 지역은행 위기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은행인 자이언스뱅크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대규모 충당금 적립과 상각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JP모건의 다이먼, 이 사람의 발언이 재조명이 되었다고 하죠.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였다는 것은 더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지역은행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부실한 곳이 분명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포모에 휩싸여서 크게 급등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혹은 2차전지 중에서 몇십 %씩 급등한 애들, 그런 애들을 성공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럴 때 우리한테 절망을 안겨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 시기열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슬슬 지수 고점 신호는 등장 중. 자, 보통 RSI, 기대분들 RSI 좋아하시나요? 저끼리 쓴 RSI를 꽤나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RSI 신호가 월봉으로 봤을 때 고점이 나타나면은 최근 10년간 3번이 있었네요. 2017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지금. 이렇게 3번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여기 보시면은 물론 몇 개월 차이는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이 고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슬슬 고점에 가까워지는 신호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당장 다음 달, 만약에 느리면은 내년 초중순, 그때쯤 되면은 증시가 고점을 칠 수도 있겠다,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다 팔고 도망가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왼쪽에 월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때만 봐도 쭉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거의 한 반년에서 1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쏠리면서 지수가 막 급등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부터는 지수 상단은 조금 막히게 되고, 요게 오른쪽으로 기어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때까지 좋았던 애들은 살짝 쉬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자동차, 2차전지 이러한 소외주가 갑자기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수 고점 신호는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B2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작년 말 대비 50%나 증가해서 2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50에서 60대에서 야수의 심장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당연히 레버리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레버리지 써서 부자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차피 부자가 된다면 레버리지 안 써도 1, 2년 차이 나겠죠. 어차피 부자가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운전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막 똥꼬쇼 하면서 왼쪽 차, 오른쪽 차 막 추월하면서 이렇게 가는 차량 봐봤자 어차피 몇 분 뒤 저 앞에 가면은 신호등에서 똑같이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도착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2 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야수들 모두 집결. 미국의 험한 것이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무려 대단합니다. 5배 추종 ETF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기 슈카월드의 니니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러한 ETF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미쳤죠. 그리고 5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진짜 그 주식이 10%만 하락해도 내 자산이 반토막이 되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심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AMD, 아마존, 코인베이스, 서클, 알파벳, 스트래티지, 팔란티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러한 것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루에 20%
폭락하면 즉시 청산이 되는 미친 상품 진짜 나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푸틴 우리 이제는 끝내자. 트럼프의 노벨상 챌린지는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했고요. 2주 내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드디어 여기도 전쟁이 끝나가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파토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재건주를 잠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방산주의 힘은 계속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주 중에서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은 오늘 10% 정도 그 정도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과거 차트를 봐도 올랐다가 아유 뭐 안한데, 올랐다가 아유 뭐 안한데 과연 이번에는 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 너무 뜨거운 거 아니니? 야,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빨리 바뀌게 될까요? 따라가기 벅찹니다. 오늘 또 2차전지가 난리인데요. 공부할 맛 좀 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2차전지 이야기가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뭔가 봤더니 2차전지도 AI 수혜다 라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ESS 가치가 높아지고 그게 바로 2차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뭐 반도체 등이 크게 올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섹터 하면은 반도체 그리고 또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키맞추기 수요도 등장하고 2차전지 쇼커버링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해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죠. 2차전지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까? 자,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핵심 소재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4가지 핵심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양음, 분, 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양극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딱 3분만 집중하시면은 배터리 4가지 소재는 뭐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배터리 안에는 양극재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 출력, 말 그대로 약간 그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부터 양극재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싸고 중요한 핵심 소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NCM 배터리, NCA 배터리 이걸 우리는 삼원기 배터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재료가 돼 있다면은 LFP 배터리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배터리를 볼 때 양극재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다 보니까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정도나 차지한다고 하죠. 자, 양극재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진짜 간단하고 또 중요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기대분들 2차전지 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LNF 이 2개 빼놓을 수 없죠. 이 2개가 가장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재가 중요하고 또 그만큼 비싸다 보니까 기업들도 유명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양극재 했으면 뭘까요? 맞습니다. 음극재입니다. 양과 반대겠죠. 그리고 음극재를 설명드리려면 이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차전지가 어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2차전지는 충전되는 전지예요. 그 말인즉슨 아까 양극재는 뭐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 음극재는 충전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음극재의 이제 그러한 성능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 및 충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음극재는 보통 흑연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은 실리콘을 쓰기에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흑연보다 에너지를 10배나 더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단점이 좀 크다고 해요. 이 실리콘 음극재는 부풀어 오르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풀어 오르는 걸 잡는 게 가장 음극재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분리막입니다. 자,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전의 원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리튬 이온이라는 놈이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그러면서 충전 및 방전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참고로 충전할 때 이제 이 리튬 이온이 음극재로 가서 이제 기다리고, 그리고 사용할 때 양극재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양극재랑 음극재는 완전 딱 붙어 있겠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양극재와 음극재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이라서 붙어 있는 순간 쇼트가 나면서 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막아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름부터 분리막이죠. 분리막. 그리고 분리막은 얇은 필름이며 수많은 구멍이 나 있어서 당연히 그 구멍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 사이로 리튬 이온만 쇽쇽 움직이면서 충전되었다가 방전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분리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이 전해액은 나머지 부분에 꽉 차있는 액체를 말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리튬 이온이 그냥 뭐 공중에 떠서 움직이진 않겠죠. 이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가끔 뭐 화재 사고 뭐 그런 것들 얘기 나오면은 이 전해액이 흘러나오면서 불이 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해액이 만약에 고체로 나중에 바뀌게 되면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바뀌게 되면은 화재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4개의 소재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아마도 2차전지 과거 너무 뜨거웠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이제 다른 2차전지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당연히 누르셨겠죠? 아 맞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히릿이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들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만 뭐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겠지만 A라는 기업이 여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너무 너무 그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기리분들이 직접 글씨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고, 코아지는 인스타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LNF 3분기 턴어라운드. 슬슬 2차전지 바닥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KB증권은 LNF의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올렸고 어느덧 주가가 벌써 11만원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LNF가 아까 무슨 기업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양극재 기업. 그래서 이제 이 LNF의 양극재 판매량이 테슬라 물량으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ESS 기대감도 있어서 수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2차전지 만약에 지금 이제 잘 샀다, 그렇다면 내년까지 쭉 들고 갈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반도체가 크게 오르는 것처럼 2차전지도 분명 그러한 시기가 내년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높겠죠. 다음입니다. NC소프트 아이온2가 한 달 남았다. NC소프트의 기대자 아이온2가 한 달 뒤 출시가 됩니다. 저도 어제 사전 예약 그리고 캐릭터 이름 선점 뭐 이런 것 좀 했거든요. 살짝은 찍먹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유진투자증권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적자 지속인 상황에서 아이온2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일단은 목표가 28만원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마도 많은 기류분들 아직도 NC를 믿냐, 개고기를 만드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역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반도체 다들 뭐 욕했을 때 저도 열심히 공부했고 2차전지 다들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올라가고 있죠. 게임사도 분명 반등의 신호탄 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과연 아이온2는 성공적인 게임일까요? 다음입니다. 올 겨울은 따뜻할 예정. 지구온난화 때문일까요? 10월에서 11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산책하기에 좋은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하지만 울고 있는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바로 패션업체입니다. 패션업체. 겨울 옷이 보통 단가가 높아서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면은 그냥 지금 있는 옷 그대로 입지 않겠습니까? 옷이 팔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션업계는 롱패딩 이런 제품이 아니라 경량 패딩 쪽으로 신제품을 몰아서 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의료 관련주 관세 영향 그런 것들도 많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암진단 그레일이라는 기업에 1.1억 달러 투자. 삼성전자와 물산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레일이라는 기업인데 혈액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당연히 AI가 하는 일이겠죠.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암 발병 유무뿐만 아니라 장기 위치, 암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런 것들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물산이 1,500억을 투자한다는 1,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앞으로 이제 한 10년만 지나도 돈만 있으면 진짜 안 죽는 세상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농심, 나도 삼양처럼 될 거야. 한 달 전쯤이죠. 라면 수출량이 공개되면서 뭐야 라면이 이렇게 잘 팔려 하면서 급등했던 농심. 하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서 이제부터는 부담 없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자,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를 52만원을 외쳤고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합니다. 8개 분기만에 이익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신라면 툰바, 캐리어 마케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농심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나요? 증시는 그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더니 코인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금값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금감은 오늘 우리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무려 13%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물론 이제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국내 금 가격은 해외 금 가격이랑 수렴하는 구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곧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과거 올해 초입니다. 22% 넘게 벌어진 적이 그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금값이 계속 연일 급락하면서 국제 금 가격이 다시 붙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금 관련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금 가격 기반인지 해외 금 가격 기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건설주는 안 좋다고 합니다.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건설주에는 그 훈풍이 안 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현대건설이 크게 하락 중인데 메리츠증권은 목표 주가를 76,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 부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설주도 덩달아 하락했고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그 원전 때문에 많이 올랐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기릿은 지금 현재 활동하는 곳이 유튜브, 인스타, 마지막으로 토스 요 세 곳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사기니까 그리고 특히 뭐 어디서 활동을 하든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뭘 알려준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알려준다고 해도 어차피 이 녀석 다 틀릴 게 뻔하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 기릿은 그럴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